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 인천에서 외손주 둘을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큰 손주는 벌써 고3, 작은 손주는 중학교 2학년이 되었지요. 저와 딸, 손주들의 인연은 15년 전 한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딸네 집에 들어와 손주들을 돌보며 살게 되었어요. 원래 제 인생은 이렇게 흘러갈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어려서 참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지역에서 산다 하는 집안에서 태어나 집에 가정부가 몇 명씩 있었고 아버지가 물려받은 재산과 사업 덕분에 어린 시절은 호사스러운 나날이었죠. 하지만 결혼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대학에서 만난 남자와 사랑이라고 믿으며 결혼했지만 그 순간부터 제 삶은 마치 감옥 같았습니다. 아침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걸레질을 하고 손빨래를 하고 점심을 차려 시부모님 식사를 챙기고 다시 치우고 저녁 준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시집살이는 혹독했고 아이까지 태어나자 숨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직업도 없이 백수로 지냈고 생활비조차 시어머니께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 시절엔 많은 여자가 시집살이의 고됨을 참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지 못했습니다. 아니,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집에 아무도 없을 때 아직 어린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알 수 없는 급류에 휩쓸려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강 한가운데로 들어간 듯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저는 딸을 언니네 집에 맡기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은 술집이었죠. 잘 나가던 집안에서 자란 여자가 술집이라니 남들은 이해 못할 일이었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뒤에도 방황했고 술집에서 알게 된 한 남자와 관계가 깊어져 동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와 함께 술집을 차렸고 그 사이에 또 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큰딸은 끝내 제가 키우지 못해 언니 집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큰딸에게 저는 언제나 죄 많은 엄마였습니다. 아빠 얼굴 한번 못 보고 새로 꾸린 제 가정에서도 함께 살지 못했던 아이. 겉으론 아무 말 안 해도 그 마음속이 얼마나 외롭고 서러웠을지 늘 제 가슴속 깊이 응어리처럼 남아 있습니다. 제 온 생활도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팔자가 이렇게 사나울 수 있나 한탄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던 시절이었죠. 그 무렵 가게 단골이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6살이나 어렸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묵묵히 도와주는 사람이었죠. 결국 정이 들어 결혼식도 없이 제 집에서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또다시 한 번에 뒤집혀졌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다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병원 신세를 한참 지고 몸을 추스르기 위해 딸네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게 벌써 15년 전입니다. 처음엔 딸네 집에 잠시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손주들을 키우며 15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프기 전부터 함께 살았던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쯤 그를 찾아갔지만 서로의 생활은 이미 따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도 없이 불쑥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와 함께 쓰던 침대 위에서 다른 여자가 그와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어요. 내 명의의 집에서 내가 살아온 세월과 추억이 있는 그곳에서 다른 여자를 데려와 저럴 수 있다니. 문을 닫고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 후로 그를 찾아가지도 않았고 그가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젠 몸도 아프고 사람도 귀찮고 무엇보다 마음이 지쳐서 그와 다시 대면할 용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집에서 다른 여자와 살게 둘 수도 없지요. 몇 달을 고민했습니다. 그에게 나가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 여자를 정리하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제 마음입니다. 70년을 살아오며 굽이굽이 돌았던 제 인생길에서 이 나이에 또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니 참 인생이란 끝까지 알 수 없는 길 같습니다. 사연 속 진명이가 본인이라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현재 남편분과 법적으로 혼인 관계인지 혹은 사실혼인지에 따라 법적 조치가 달라집니다. 혼인 상태라면 부정행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고 사실혼이라도 부당한 점유로 퇴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 절차는 정서적으로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으니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특히 노년기에 법적 다툼이 길어질 경우 심리,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조용히 정리할 방법도 함께 논의해보세요. 사연을 읽으며 사연자님이 얼마나 많은 구비구비를 돌아왔는지 느껴집니다. 인생 후반부의 선택은 단순히 옳고 그름보다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분노와 상처 속에서 살지 않을 권리가 사연자님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과의 관계 정리를 결심한다면 그것이 곧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결정 전에 내가 원하는 노년의 하루를 구체적으로 그려보시고 그 그림에 맞는 선택을 하시면 후회가 적을 것입니다. 현재 상황은 단순히 부부 갈등을 넘어 장기간의 별거와 제3자의 개입이라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본인 삶의 안정과 존엄을 지키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우선 감정적인 대면보다 서면이나 제3자의 중재를 통해 의사를 전달해 보세요. 나를 배신한 사람으로만 보기보다 내 남은 삶의 평화를 방해하는 요소로 경계를 설정하세요. 손주와 딸, 그리고 사연자님의 생활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 놓이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사연을 읽으며 글쓴님이 겪어오신 세월이 얼마나 무겁고 외로웠을지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버티고 견뎌야 했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있었을까요?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했을 때 그것은 삶의 의미 자체를 흔드는 큰 충격입니다. 그동안 사연자님은 가족과 생계를 위해 스스로를 뒤로 미루고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고 사연자님 마음을 먼저 보살피셔야 합니다. 울고 싶을 땐 울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주신 것만으로도 이미 치유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부디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